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릴 때 박수만 치시면 올 한해 성공할 확률 70%, 박수와 함께 함성을 보내주시면 성공할 확률 100%인데 한번 다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입니다. 올 한해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 하시는 일마다, 원하시는 일마다 대박 이루시고 성공하실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그렇게 되실 거죠? 네. 오전에 수원에서 경기도 각 시군 42개 노인지회 그 자원봉사 코치들이 모인 데서 강의를 마치고 점심 먹을 시간 없어서 그대로 바로 끝나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오면서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애인 만나러 갈 때 먼 길이라도 그냥 즐거워서 가던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만나뵈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이 제목을 이제 말씀을 사회자가 주셨고, 그럼 강사가 제목을 다시 재탕해서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오늘 강사의 강의 스피치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생략해도 되겠고요. 사회자가 소개를 할 때 이재선 강사님께서는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할 때 그대로 이걸 켜놓으시면 그대로 홍보가 되겠죠. 경력 이야기할 때 맞춰서 그냥 갖고 계시다 이거 돌리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강사가 굳이 자기 이름이나 이런 걸 굳이 다시 안 해도 제목을 다시 말씀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부터 한번 쳐보고 시작하겠는데, 조금 전 우리 양기영 박사님 좋은 강의 저도 와서 듣고 싶었는데 끝에만 조금 들어서 아쉽습니다. 자, 제가 박수 준비! 그러면 배에서부터 우러나는 소리로, 이 강사님들은 숨을 많이 배에다 담아서 이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로 말씀을 하셔야 목이 쉬지 않고 강약을 주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박수 준비라고 말할 때 벌써 숨을 배에다 이만큼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가장 짧은 소리로 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에서부터 우러나는 소리로. 자, 박수 준비!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의 앞날의 발전을 해서 박수 한번 시작하면 딱 치겠는데, 박수만 치지 말고 기합과 같이 허이! 이렇게 우리들의 발전을 해서 박수 한번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회자가 이야기할 때도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 이렇게 떨어뜨리면 박수가 안 나오죠. 박수 한번 시작 하고 올리시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서 강사는 그 말의 높낮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우리들의 발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시작. 예, 우리들만 잘 되면 되느냐? 반 원장님 늘 뭔가를 만들어 주시려고 애쓰시는데 반 원장님도 잘 되셔야 돼. 우리들의 발전과 반 원장님의 발전 두 가지 기원을 담아서 박수 두 번 시작. 그러면 오늘 이 장소 제공해 주신 꽃담 카페, 예, 너무 예뻐요. 그래서 꽃담 카페만 찾다가 여기 못 찾고 몇 번을 지나셨는데, 네, 이 꽃담 카페 앞으로의 발전, 문전성시 이뤄서 손님들 많이 오시길 기원하고, 우리의 발전, 반 원장님 발전, 꽃담 카페의 발전을 위해서 세 가지 기원을 담아서 박수 세 번 시작! 예,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수 5번은 마음에 소망하시는 두 가지 소원을 얼른 생각해서 담으세요. 담았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소원하고 우리 각자 개인의 두 가지 소원을 플러스해서 박수 5번을 쳐봅니다. 박수 5번 시작! 요쯤 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방법으로 쳤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청주 꽃담 카페 말씀이십니까? 하는 직선화법이 있고 사무적인 곡선화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청주 꽃담 카페 말씀이십니까? 꽃담 카페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는 곡선화법이 있는데, 이 강의를 할 때도, 축사를 할 때도, 대회사를 할 때도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이 책 읽듯이 읽으면 고저장 다녀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강의하실 때 대화하듯이, 아, 오늘 빵이 너무 맛있네요. 그렇게 하듯이 강의를 하면서 청중들과 대화하듯이 강의를 끌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 박수도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직선화법과 같은 것이고, 곡선화법처럼 박수도 리듬을 넣어서 말도 같이 하면서 짠, 짠, 짜자잔 한번 해볼까요?
박수 5번 시작. 짠짠짜자잔. 예, 그러면 5번 헤아리느라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박수 7번 쳐보겠는데 박수 7번은 어떻게 칠까요? 짠짜라짠짠 짠짠. 그러면 7번이에요. 지금 속으로 세고 계시죠? 딱 맞아. 자, 박수 7번 시작. 짠짜라짠짠 짠짠. 7번 끝났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이렇게 리듬 있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너무 그렇지 않으면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즐겁게 사시는. 박수 8번은 어떻게 칠까요? 자가자가 짠짠 짠짠. 그럼 8번이에요. 박수 8번 시작. 자가자가 짠짠 짠짠. 8번 끝났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유튜브 강사를 하시고 유튜브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내 업무의 종사의 직책에 종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즐겁게 리듬 있게 이렇게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박수 10번을 올라가겠습니다. 박수 10번은 어떻게 칠까 했더니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에 오셨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27에 44 16 57에 35. 어우 똑똑하세요. 예, 안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99 81 그러면 선생님이 다 외웠으니까 집에 가 하고 보내주셨는데 저희들 한 반에 62명이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그 구구단을 외우다 중간에 못 외우면 나머지 공부 나머지 떨어질 때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외우고 있었어요 혼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구구단 5 곱하기 2는 10. 그래서 그렇게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박수 10번은 짠짠 짜자잔 곱하기 이렇게 만들어볼까요? 곱하기 2번. 그럼 10번 끝나는 거예요. 박수 10번 시작. 짠짠 짜자잔 곱하기 2번. 끝났네. 10번. 박수 100번을 쳐보는데 이건 중학교 수준으로 올라가서 수학시간 짠짠 짜자잔 곱하기 2번 10 됐죠. 가로 열고 2번 이러면 10의 제곱이 100이라. 자 박수 100번 시작. 짠짠 짜자잔 곱하기 2번 가로 열고 2번 이러면 100이 끝납니다. 아 이렇게 쉬운 거구나. 세상을 그래서 좀 쉽게 수월하게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분들이 성공도 빨리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혼자 사는 미스예요. 67살이에요. 결혼을 안 했어요. 솔로.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옆구리가 시리더래. 옆구리가 허전하더래요. 저녁에 집에 가면 혼자 너무 외로운 거예요. 어느 날 난 이게 사는 게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우울증이 좀 왔겠지요. 한강을 갑니다. 한강 가서 난간에 서서 이제 여기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그 자살을 생각하는 순간에 이 한강물이 그렇게 아름답더래. 아주 밍크 솜처럼 내가 여기 폭 뛰어내리면 폭삭 안길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뛰어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핸드폰이 있었겠죠. 어디선가 띠리리 이제 진동이 오는 거예요. 뭐지?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꺼내서 딱 봤더니 누군가가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너 지금 어디 있어? 나 지금 안양대 실버레이크 가려고 하는데 너 같이 가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이게 뭐지?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나를 찾는 사람이 있네?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나? 그러면서 다시 물을 보니까 이 물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갑자기 무서워 보이면서 못 뛰어내리겠더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 집으로 와서 바로 등록을 해서 바로 요 전기수에 수료를 한 사례가 있었고 우울증 걸려서 이렇게 계속 약을 먹으면서 병원에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좋다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3명이 등록을 해. 우울증 환자들이. 그래서 이걸 배우면서 우울증 약을 끊었다고 자기가 수료식 때 수료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약에 의존해 있던 이 우울증 약을 내가 끊고 약을 안 먹었더니 아들들이 엄마한테 축하 파티를 해줬대. 약을 끊었다고. 그런 사례가 있었고 한 분은 3일 동안 신발도 신지 않고 방에 불도 켜지 않았어요. 구석에만 앉아요. 왜 그런 분들은 구석에 앉아요? 가운데 안 앉고.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여기 물이 있는데 너무너무 목이 타는데 이걸 가져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면 그 정도 된대. 이 물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후에 막 거의 쓰러질 정도 됐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손을 딱 잡고 같이 공부합시다.
그래서 같이 스피치를 배우면서 이분이 생각을 바꾸더니 이 우울증이 회복되면서 나도 뭔가 해야겠네. 내가 왜 그동안 구석에만 있었지? 왜 내가 3일 동안 신발도 신지 않았지? 3일 동안 왜 내가 불도 켜지 않았지? 이 생각을 막 하면서 그때 이제 직업을 찾아 나선 거예요. 나서면서 용기를 내서 어디 보니까 이렇게 그 병원, 소아과 병원에서 홍보실장을 모집한다는 전단지가 있대. 거기 가서 문을 두드렸어. 그랬더니 잘 오셨다고. 거기 채용이 됐는데 그 병원이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손님이 안 와서. 근데 이분이 딱 가서 여기 꽃은 어떻게 다를까? 불은 좀 어떻게, 여기 인테리어부터 자기가 야금야금 바꾸고 할머니가 아기를 잡고 손잡고 아장아장 걸어오면 쫓아나가면서 아기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끌어안아주면서 사탕을 주면서 이렇게 했더니 말에 소문이 들어서 이 병원이 점점 커져서 손님을 다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 10년 넘도록. 그래서 이 병원을 늘려서 수원으로 크게 빌딩을 사서 갔어. 그런데 그 원장님이 너무 이제 사람을 잘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도 살고 서로 살게 되니까 지금까지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그 원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나도 그럼 스피치를 배우지 이러면서 그 큰 병원 원장님이 바로 여 전기수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있는데 안양대 총장님이 오신 지 3개월 됐어요. 근데 수료식 날 오시더니 자기도 이번 10기에 27일 날 개강을 하는데 8월 입학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셔서 마이크다 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이게 커지고 있는데 너무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자살 직전에 있는 분들, 대인관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던 분들, 남편하고 말만 하면 싸우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치유가 되니까 저도 보람이 있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바쁘게 먼 길 이곳저곳에서 오시느라고 인사를 잘 못했으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실까요? 누가 앉아 계신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잘해봅시다. 시작. 잘해봅시다. 네.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인사를 했는데 악수하신 분은 저쪽에 두 선생님만 악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만 인사를 하면 이게 소통이 잘 되질 않아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대인관계 할 때도 말로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마음이 너와 내가 열리잖아요. 그럴 때 손을 내밀어서 이 손이 쥐고, 내 손에는 지금 무기가 없습니다.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믿고 만나도 됩니다. 하는 뜻으로 손을 내어주면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합니다. 자,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번 잘 해봅시다. 오늘 한번 잘 해봅시다. 그렇게 악수를 하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옆 사람 악수를 할 때는 건성하지 말고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자,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시작.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러거나 이렇게 대답해볼까요? 앉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시작. 앉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을 내어서 그의 손을 잡았더니 마음이 열리면서 왠지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놀고 있는 왼손이 있어요? 이 손은 또 어디다 쓸 거냐? 지금 악수를 하고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근데 눈을 바라볼 때도 선한 눈빛으로 바라봐요. 째려고 뭐 싸우려고. 선한 눈빛으로 미소를 짓는 얼굴로 바라보면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이 놀고 있는 손으로 그의 손을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지금 상대를 보고 느껴지는 장점을 5가지만 빨리 찾아서 큰 소리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힘드네. 미소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머릿결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훌륭하시고, 여러분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바라볼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 하와이 하면서 바라볼까요? 그럼 미인인가 아닌가? 시작. 하와이. 아유,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으면 그분이 미인이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는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몸에 있는 기가, 저도 기가 있어서 안양서부터 운전하고 여기까지 왔고, 여기 선생님들도 다 기가 있어 앉아 계시고 고개 끄덕이시고 하는 것처럼 기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기가 다 소진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얼마 못 살겠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기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기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손끝까지 골고루게 퍼져 있는 상태가
최적의 기분 좋은 상태. 지금 기분 좋으신가요? 예. 그런 기가 골고루 퍼졌어요. 근데 화가 나고 싸우고 여기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기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돌돌돌돌 뭉쳐서 어디로 올라가요? 머리 끝까지 치밀어. 그러다가 다리는 기가 없으니까 어때요? 부들부들 떨다 뒤로 넘어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래서 이 기가 돌돌 뭉쳐서 여기 있어서 뭐가 열리려고 하래요? 뚜껑이 열릴 거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 때 기가 한쪽으로 몰리고 있구나. 이 중심을 못 잡겠네. 이러면 안 되지. 누가 치료를 해요? 그거를 내가 빨리 진단을 해서 본인이 치료를 하셔야 된다. 기를 빨리빨리 풀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인이 되고 기분이 좋은 그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으로는 안 하고셔서 깍지를 한번 껴볼까요? 요걸 살짝 뒤집어서 자, 뭐라고 외치느냐면 배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로 으라 차차차차차 하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시작! 어딘가 땡기는 곳이 있을 텐데 땡겨주시고 우측으로 기울이면서 우라 차차 시작! 우라 차차차차 좌측으로 기울이면서 좌라 뒤로 기울이면서 뒤라 앞으로 기울이면서 아라 차차 툭툭툭툭 덜어주시고 어딘가 땡기는 곳이 있었을 텐데 그 땡기는 곳을 잘 많이 늘려주셔야 건강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날새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무슨 새? 날새.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새를 보고 바로 옆에 고개 쫙 돌려서 봤더니 날새. 더 아름다운 새 무슨 새? 널새. 널새 하는데 이 손가락으로 널새 이러면 기분이 나쁘죠. 두 손을 받쳐서 널새 시작! 널새. 그래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새 날새 그리고 더 아름다운 새 널새 그리고 이렇게 둘러서 봤더니 더 아름다운 새가 있는 어떤 새? 우릴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조직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가 될 때 우리가 만남이 소중하고 만난 보람이 함께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 꼭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른손 한번 쭉 올리면서 시대를 넘어 목소리 크게 시대를 넘어 예, 이 제수추 할 때도 그냥 시대를 넘어 이거 하고 시대를 넘어 이 손끝을 바라보면서 뭔가 비장한 눈빛으로 시작 시대를 넘어. 어우 멋있어요. 왼손 마저 올리면서 이 눈은 또 왼손 따라갑니다. 세대를 넘어 시작 세대를 넘어. 두 손을 내렸다 다시 올리면서 세상을 넘어 시작 세상을 넘어. 예, 내리시고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주먹을 보면서 이 주먹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주먹을 쥐고 쓸모있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 쓸데있는 사람 쓸데있는 사람. 쓸 가치 있는 사람 쓸 가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이 되자. 네,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어서 시대를 넘어 시작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세상을 넘어. 쓸모있는 사람. 쓸데있는 사람. 쓸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 잘하셔. 그런 사람이 바로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꿔서 시대를 넘어 시작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세상을 넘어. 쓸모있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쓸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나. 이번엔 나를 빼고 내 이름 세 자를 크게 불러주는데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이 바로 이재선 이러면 이 지선인지 재선인지 주선인지 몰라요. 이름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스타카토 그 사람이 바로 이재선 이렇게 한번 자기 이름 각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시작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세상을 넘어. 쓸모있는 사람. 쓸데있는 사람. 쓸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나. 어휴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넘고 세대를 넘고 세상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쓸모있고 쓸데있고 쓸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쓸데없는 사람 쓸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쓸모있는 사람 쓸데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쓸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이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 뿐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이라고 피터 드라커는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아, 물이 먹고 싶은데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것처럼 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자기 표현이고 현대인의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일찍이 피터 드라크가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집트에 가봤더니 아주 이름 없는 묘비에 비석이 다 삭은 아주 오래된 비석, 3000년 전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의 명인이 되면 지위나 권력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네요. 지위와 권력을 따라가지 않아도 말의 명인이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바마 대통령. 어느 날 오바마 대통령한테 제안이 왔죠. 우리 전당대회 기조 연설을 좀 해줘야 되겠어. 그럴 때 부정적인 사람은 그 큰 대회에 내가 어떻게 연설을 해? 어머나 못해 이랬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바로 대답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날부터 뭘 했냐면 펜과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그 사람은 연설 담당 비서가 없어요. 자기가 써. 화장실에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길을 가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한 그 내용을 원고를 만들어서 내 걸 만들어서 연설을 하는데 그날 처음 연설을 한 그 연설을 끝나고 나니까 여기 있던 수만 명의 관중들이 모두 기립해서 일어나면서 오바마를 외치기 시작을 하더니 오바마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주겠습니다 하고 모두가 원하기 시작해서 일약 지방의원을 하다 바로 그냥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대통령 두 번도 잘 하는 그 첫 번째가 스피치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오바마의 스피치는 굉장히 유명한 스피치로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스피치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품격 있는 스피치는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고 해요. 저한테 한 몇 년 전에 5년 전쯤에 한 10년 전쯤에 스피치 교육을 받은 제자가 37살 된 여성이었어요. 안산에 사는데 스피치를 배웠는데 그 말하는 기법 중에는 질문 기법도 있거든요. 질문 기법을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여러 명 있을 때 질문할 때 네 질문 있습니다. 질의응답할 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이러면 네 질문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야지 첫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회자가 아 그쪽에 안경 쓰신 선생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네 저는 청주에서 온 누구입니다. 내 직업이나 사는 곳 또는 내 이름 세 자를 짧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네 질문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결론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빨리 2가지인지 몇 가지인지 인식을 하고 이제 2가지 질문을 입력할 생각을 하고 있는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2가지 중에 뭐 이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째 항상 첫째 둘째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입니다. 둘째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앉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했더니 이분이 배운 대로 한 500명의 안산인가 문화의 전당에 아주 높으신 분이 특강 강사로 왔어요. 와서 강의를 하고 강의는 한 30분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한 20분 하는데 저쪽 뒤에 앉아 있다가 이 여성이 이제 사회자가 이제 아무개 박사님의 강의를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손을 쫙 들으면서 네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목소리 톤도 도 질문 있습니다. 레 질문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도레미파솔솔 톤으로 네 질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 눈에 띄면서 아 네 저쪽 뒤편에 계신 여자분 말씀하시지요 라고 발언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을까요? 어디에 사는 누구? 그렇죠. 네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자기 소속하고 이름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몇 가지 질문. 그렇지. 결론부터 이야기했어요.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첫째. 그렇지. 첫째 박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요거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너무 장황한 해설이나 훈계나 설교를 하면 안 되죠. 가장 짧게 압축해서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핵심 있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2가지 질문을 했더니 그 2가지의 답변을 했어요. 하고 이제 그날 행사가 다 파하고 집에 갔는데 한 달쯤 돼서 그 여성에게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알려드려도 됩니까? 그분이 지난번에 강의했던 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전화가 와서 지난번 거기서 질문했던 그 여성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름은 얘기했으니까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이름 검색해서 전화번호 있으니까 아 동사무소에 이래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저하고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이 꽃담 카페 같은 예쁜 카페로 오셨어요. 차를 마셨는데 그 높으신 분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일을 좀 하시죠. 그래서 그날로 스카웃돼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일을 잘하고 있어요. 돈도 잘 벌고